한니발은 갈리아 병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초반 돌격에서의 폭발적인 힘은 강점이었지만 지구력의 부족은 약점이었다. 그는 이들의 돌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갈리아 병사들을 선봉대로 배치했다. 그는 부관들에게 명령했다. 갈리아인들은 적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데 완벽한 도구다. 그들이 앞에서 길을 열면 우리의 주력 부대가 적의 중심을 부술 것이다. 한니발은 갈리아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단순히 군사적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의지를 북돋우며 신뢰를 쌓았다. 갈리아 병사 중 한 명이 물었다. 로마는 정말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한니발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답했다. 로마는 강하다. 하지만 그들의 연합은 약하다. 우리가 그들의 기초를 흔든다면 강한 성도 무너질 것이다. 갈리아 병사들이 추가되면서 한니발의 군대는 이제 3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는 이 병력을 활용해 로마군의 연합을 흔들고 동맹국을 갈라놓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갈리아 병사들은 그의 곁에서 새로운 연합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출정 준비를 마쳤다. 한니발은 말을 타고 선두에서 병사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전략과 의지로 싸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전쟁을 완성시키는 열쇠다. 39장. 로마의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마르세유에서 돌아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피사에 도착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은 분명했다. 한니발은 이미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땅에 들어왔다. 피사는 더 이상 단순한 로마의 북쪽 전초기지가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최전선의 관문이 되었다. 코르넬리우스는 피사에서 기다리고 있던 2개 군단의 병사들을 살펴보았다. 로마군 특유의 규율과 훈련이 몸에 배어있는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한니발이라는 이름은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와 같은 존재로 회자되고 있었다. 우리는 피아첸차로 간다. 코르넬리우스는 간단히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한니발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 피아첸차는 로마의 북쪽 방어선을 지키는 요충지로 로마군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11월의 찬바람이 병사들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이맘때면 겨울철의 자연 휴정이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평소라면 적대국들조차 눈 속에서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에서 다음 해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달랐다. 한니발이라는 돌풍이 모든 규칙을 바꾸어 놓았다. 동료 집정관 셈프로니우스는 이미 시칠리아에서 북상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카르타고 해군과 시칠리아에서 대치하기 위해 파견된 군단을 이끌고 있었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군단은 곧바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셈프로니우스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코르넬리우스와 합류해 한니발을 저지한다. 피아첸체에 도착한 코르넬리우스는 병력을 정비하며 셈프로니우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로마의 미래가 이곳에 달려있다. 우리가 한니발을 저지하지 못하면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불태울 것이다. 코르넬리우스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계절이었다. 11월의 겨울은 군대를 움직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며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다. 코르넬리우스는 한니발이 겨울철을 틈타 휴전할 가능성에 기대고 있었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이 시기를 방어와 준비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한니발이 예측 불가능한 장군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피아첸차의 로마군 진영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대형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코르넬리우스는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다. 한니발은 로마군이 익숙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코르넬리우스는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집정관 셈프로니우스의 도착이다. 그의 병력이 합류하면 우리는 한니발과 맞설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늦어진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그의 말에 군사 참모들 사이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로마군이 전투에서 한니발과 맞서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동료 군단이 제 시간에 도착하길 모두 바라고 있었다. 한편 피아첸차로 향하는 한니발의 군대는
이미 로마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군이 피아첸차에 모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로마는 겨울철에 안주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술 것이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그들이 겨울철을 핑계로 느슨해질 때 공격한다. 그들에게 휴식은 없다. 그의 병사들은 그의 결단에 흔들리지 않았다. 알프스를 넘으며 목숨을 건 동지들은 이제 로마군을 상대로 승리를 향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로마군과 한니발의 군대는 겨울철의 혹독한 날씨 속에서 서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코르넬리우스는 셈프로니우스의 도착을 기다리며 방어선을 강화했지만 한니발은 로마군의 허점을 노리며 자신의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겨울은 단순한 자연 휴정이가 아니었다. 한니발의 전쟁은 계절을 뛰어넘는 싸움이었다. 피아첸차를 둘러싼 전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40장.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자신의 진영을 둘러보며 병사들의 모습을 살폈다. 알프스를 넘어온 한니발의 군대가 불과 며칠 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었다. 겨울철이라는 핑계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전쟁에서 주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한니발은 로마가 이전에 마주했던 적들과는 달랐다. 코르넬리우스는 병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의 헛된 두려움을 걷어내고 다시금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불어넣어야 할 때였다. 병사들이 모두 모이자 코르넬리우스는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의 갑옷은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으며 말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전사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진영 곳곳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눈이 그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마르세유까지 나와 함께했던 병사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의 첫 대결이 우리의 대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과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승리의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니발이라는 새로운 적 앞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적과 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23년 전에 무찌른 패배자의 잔당들입니다. 그들은 시칠리아에서, 사르데냐에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던 바로 그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승리하여 그 땅들을 로마의 깃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 싸움은 대등한 전사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 다시 맞붙는 전투입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반응을 살폈다. 병사들은 이제 그의 말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게다가 적은 알프스를 넘어오느라 이미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며 몸은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발은 얼어붙고 근육은 경직되어 움직임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은 병사가 아니라 유령 같은 존재들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과 환호성이 터졌다. 한니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의 땅, 이탈리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적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땅에 침입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코르넬리우스의 목소리는 점점 강렬해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싸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국토와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적은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이름 아래 뭉쳐 있습니다. 로마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병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손에는 검이, 여러분의 심장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신들이 여러분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들은 무장을 다시 점검하며 코르넬리우스의 말이 주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날 밤 로마군의 진영은 더 이상 추위와 한니발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았다. 코르넬리우스의 연설은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했고 그들의 결의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병사들은 알았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과 가족, 그리고 로마의 이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피아첸차의 하늘 아래 로마의 병사들은 다시금 결의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한니발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싸움의 준비가 되었다. 41장, 한니발은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모닥불이 희미하게 병사들의 얼굴을 비췄다. 병사들은 반원형으로 둥글게 둘러앉아 한니발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긴장이 어렸다. 한니발은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보며 낮게 그러나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 왜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의 목소리는 한순간 침묵을 깨고 병사들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우리는 로마에 이길 것이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선 두려움을 떨쳐야 한다. 두려움은 적보다도 무서운 적이다. 그가 손짓하자 한 무리의 갈리아 포로들이 병사들 앞으로 끌려 나왔다. 포로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겁먹은 눈으로 한니발과 병사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들 중에서 살아남을 자는 단 한 명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줄 것이다. 이긴 자는 자유를 얻고 무기와 말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 진 자는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포로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폭발했다. 쇠사슬이 풀리자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곧 2명의 갈리아 포로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서로를 쏘아보며 긴장감 속에서 맨손으로 상대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시작하라. 한니발의 명령이 떨어지자 결투가 시작되었다. 모닥불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갈리아 포로 2명이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불길이 번쩍일 때마다 포로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니발이 신호를 내리자 2 포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맹렬한 외침과 함께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둘 중 키가 크고 마른 포로가 먼저 상대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짧고 강한 충격음과 함께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공격을 받은 상대는 뒤로 비틀거리며 뱉은 침과 함께 피가 섞여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곧 몸을 세우고 방역했다. 그의 주먹이 날아들어 마른 포로의 복부에 박혔고 상대는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우악! 바닥에 넘어진 포로는 절규하며 상대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며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2 사람은 흙바닥 위로 굴렀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주변 병사들은 숨을 삼키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결투는 점점 더 잔혹해졌다. 마른 포로는 자신의 무릎을 상대의 가슴에 얹으며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내리쳤다. 그의 주먹이 상대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얼굴이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된 상대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막으려 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다. 그러나 그 순간 쓰러져 있던 포로가 필사의 힘으로 몸을 비틀며 자신의 손가락을 상대의 목에 걸었다. 그의 손가락이 상대의 목을 조르자 마른 포로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을 조이는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상대는 악착같이 목을 놓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 꾹!